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언제나 근거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이고요.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물론이고 실전 매매 가능한 종목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꽤 많이 빠졌습니다. 대규모 매도 물량에 따라서 코스피가 2% 넘게 조정받고 코스닥은 1%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5%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은 건지, 이제는 뭐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들, 점검의 시간들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팔란티어 관련해서 또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정 나왔고 나스닥이 한 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밸류 부담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AI 과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딱 지난주 이 시간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을 때 이제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 온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맞아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 AI 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아주 좋은데 이게 지금 2025년 11월인데 26년, 27년 밸류에이션까지 다 땡겨와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크게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이익 규모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다라고 한마디만 나오면 주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부터는 계속 확인을 하면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가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까지 오르는 건 맞는데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다 확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국내 반도체 업체랑 네. 미국 반도체 업체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내는 메모리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거고 미국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이제 각각의 개별 모멘텀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정도만 메모리 쪽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HBM 관련된 그 AI 쪽 반도체거든요. 사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AI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 마이크론 하나밖에 없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낸드 쪽에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은 좀 하고 좀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버블 얘기가 나오면 또 빠졌다가 네. 또 이제 아니다, 좋다, 계속해서 AI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다시 오르고 지금부터는 그런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만 원, 55만 원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시장에서는 계속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국내 기업들은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샌디스크가 내일 밤에 실적 발표하고요. 네. 마이크론은 이제 12월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확인이 되면 여기서 주가가 더 가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어제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 주요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6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보면 2024년 대비 2027년이 거의 3배, 3년 만에 2배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으로는 대략 26% 정도 증가하고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은 전망이니까 시장에서는 주가에 반영했다가 또 아니돼 버블이돼 이러면 또 빠졌다가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길게 이런 그림들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내는 메모리고 미국은 뭐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소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대표님께서는 모건 스탠리 연구위원으로도 또 계셨기 때문에 워낙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첫 시간부터 자신감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9월 달부터 미리 선점을 해주신 덕분에 9월 달 시장 정말 제대로 즐겨볼 수 있었어서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단에 대한 점검 시간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시간에 점검을 받았을 때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확인해 나갈 거는 확인해 나가면서 주가가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도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걸까요? 네, 일단 이제 그 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네.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그럼 뭐냐?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저께 그런 흐름이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소부장단 위주로 네. 모멘텀 좋은, 그러니까 아무나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모멘텀 좋은 애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IT 투톱보다 이제는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보는 시장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딱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 특히 주목하신 건 컨콜 내용이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4배가량이라고 했고 내년 물량도 다 팔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보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2026년 메모리 투자는 적극 확대를 고려 중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회사 코멘트였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메모리 투자가 최근 2년간은 약간 슬로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증가해서 거의 30조 가까이 이상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도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지금 캐파 투자가 HBM 쪽으로 많이 몰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HBM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들이 꽤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캐파 투자가 HBM 쪽으로 몰릴 거니까 관련한 쪽으로 관심 갖고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업황 회복이 나오긴 할 테지만 저희가 또 중요한 건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구간은 다 왔기 때문에 뉴스들 이제부터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 가면서 대응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시장에서 IT 투톱의 바통을 반도체 소부장단이 이어받은 건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5%가량 급락했거든요. 시장을 그야말로 계속해서 끌고 내려갔는데 이 와중에 소부장단은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에서 종목 장세 이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로 보면은 코스피가 어제 종가로 75.9% 올랐고요. 네. 코스닥이 34.9%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좀 빠져가지고 그런 거고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네. 코스피가 82%인가 올랐고요. 오. 이게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네. 오른 거의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많이 올랐던 게 1990년인데 1년 동안 82.8%가 올랐고 우와.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이번 장이 82.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역대에 가장 좋았던 장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코렉션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 수익률이 3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그냥 잡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데 실제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올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픽한 게 소부장, 그러니까 코스닥에 많이 익스포저가 있는 소부장단을 픽했습니다. 조정 들어가면 중소형 쪽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 높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공략주를 픽해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 공략주 듣기 전에요. 정말 간략하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SK하이닉스가 말씀해 주신 대로 뭐 1년 전보다는 200%가량 주가가 올랐잖아요. 어제 투자 주의 종목이 됐는데 이걸 넘어서면 경고가 되면 거래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자금이 묶인다고 하면서 매도 물량 막 나올 수도 있고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도 좀 그런 흐름을 나타냈듯이 SK하이닉스 지금 사실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오늘 시장에서의 진입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네. 단기적으로 이제 적정 밸류는 55만 원, 400조 여기서부터는 조금 뭔가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국내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깔 거 다 깠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오픈했고 뭐 내년 완판된 거 다 오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 기준으로는 모멘텀이 이제 당분간은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생각보다 더 좋은데 이런 얘기들 나오면 이제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막 그 진짜 미친 상승률을 네. 보이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손 가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 조금 필요해서 이 질문을 여쭤보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결론은 반도체 소부장단의 답이 나올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여기 이게 사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버블이다 이러면서 네. 급락이 나오면 저는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거는 필요하지만 만약에 버블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다시 9만 원, 뭐 8만 원이 가거나 하이닉스가 50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버블론에 대해서는 네네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팁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무조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공략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대적으로 이제 내년에 캐펙스 투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HBM 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테크윙이고요. 테크윙은 이제 기존 장비랑 다르게 신규 장비, 프로브 큐버라는 장비가 HBM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모두 들어가게 될 예정인. 삼성 모두 들어가네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건 하이닉스 퀄리피케이션이 끝나서 HBM용 큐브 프로버가 납품할 예정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이미 진행 중이고,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11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글로벌에 있는 HBM을 제조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그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증권회사 보고서를 보면, 현대차증권 보고서를 보면, 저도 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제목이나 아니면 뉴스 제목만 보고 말거든요. 네. 근데 그 리포트를 실제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네. 내년 1분기부터 HBM 장비가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되고, 네. 2026년의 실적이, 그러니까 올해 매출액이 1,730억인데 네. 내년 매출 추정 전망치를 7,600억을 해놨어요. 대략 매출액이 3.4배 증가하고 네.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치가 230억인데 영업이익 내년에 대한 예상치가 2,1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올해 대비 3.4배 증가하고 네. 영업이익은 8.5배 증가한다는 내용이 와. 가장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다른 국내 증권사 HBM 장비들뿐만 아니라 전체 반도체 장비에서는 내년의 실적이 가장 도드라질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특히 이제 HBM 묻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20배에서 30배인데 네. 지금 내년 이익 추정으로 보면 10배 미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그런 업체들이랑 똑같이 밸류에이션을 맞춘다라고 보면 주가가 2배 이상 올라도 뭐 문제가 없는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HBM의 글로벌 3사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테크윙이 오늘의 탑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테크윙을 말씀해 주셨고 반도체 소부장 되겠고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 고객 3사를 모두 확보하고 있고 실적 관련해서도 퀀텀 점프가 예상된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배, 30배 비하면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 가능성 열려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프리마켓 기준으로 62,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75,000원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년에 이익이 여기서 8배 증가한다라고 하면 와. 여기서 진짜 주가는 2배 이상 올라도 전혀 문제가 네.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뭐 단기적으로 57,000원 시장 상황 때문에 만약 밀린다라고 하면 뭐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가 2배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목표 주가는 75,000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절 라인을 잡아주신 건데 57,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테크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종목 점검으로 넘어가 본다면 필옵틱스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 1일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상승률은 54%대 넘어서고 있고요. 어제장 종가 괜찮았습니다. 11%대 폭등으로 57,300원에 거래를
자리를 마쳤는데 지난주에는 20%대 급등에 어제 뭐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프리마켓이 워낙에 그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저희 가격 전략 잘 만들어 놨는데 좀 훼손되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격 전략 추가적으로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거는 이제 내년 그림 보고 가는 거니까 오. 이제 지금 이제 로봇이나 유리기판 네. 이런 종목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꿈과 희망은 굉장히 큰데 숫자가 좀 안 나와서 네. 사실 언제 급락이 나와도 할 말은 없는 주가긴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SKC라든가 삼성전기가 실제로 빅테크들한테 이제 납품이 예정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사실 우리가 최근 한 1, 2년 동안 10배 이상 나는 대형주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효성중공업이라 네, 뭐 네. 이런 등등의 이제 사실 신기술 나오면서 그게 이제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 산업 전체가 확 뜨면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조정시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집 관점으로 계속해서 대응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간략하게요.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반도체 유리기판 이중수혜라고 9월 17일에 JNTC를 언급해 주셨는데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넘어서서 3만 원까지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3만 100원까지도 뚫어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조금 밀려나고 있는데 일일비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실 거죠. 아닙니다. JNTC는 이제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오, 사실 네.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게 이제 추석 지나고 뭔가 빅 클라이언트한테 뭔가를 이제 받으면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11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주가는 올랐으니까 이거는 차익 실현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제외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피롭틱스 JNTC에 대한 전략을 다르게 주셨는데 이번에 JNTC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